자,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0조가 돼요.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조 법조문. 자, 1항, 2항,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돼요? 법조문을 보세요 라고 하면 이것이 몇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보는 겁니다. 몇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조문명을 한번 보세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러니까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기타 내용이 들어있거나 등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1항을 보세요. 1항을 보니까 젠장 너무 길죠? 자, 길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혹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문장이 한 문장, 2문장 있는데 한 문장으로 딱 단문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때요? 법을 이렇게 하나의 조문에 2개의 문장을 써놓으면 이것을 전단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후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로 연결을 해놨어요? 다만이라고 제한하는 거죠. 다만. 또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보충 설명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연결해 놓겠어요? 이 경우는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잘 여러분들이 읽고 자기 거로 만들려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단서 조항이 있구나. 단서 조항. 근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법조문 하나에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출제위원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누구예요? 교수님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지만 출제위원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대부분의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면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있는 경우에 전단 읽고 후단에 있는 것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되게 그래요. 또 하나, 표를 이렇게 보면 표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표에서 마지막에 비고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 이 표도 좋아하지만 무엇을 좋아한다? 비고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과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방향이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비고를 잘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그런 데를 건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조문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밑줄 쳐놓으세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이것을 가로 열고 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로 열고 용어 정의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법조문을 보라고 그랬어요? 법조문. 했습니까? 거기다 하고 본문도 보시네요? 좋습니다. 일단 법조문을 잘 보세요.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딱 읽으면, 자, 누가 유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시도지사가. 그럼 정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 들어갑니까? 이제 소방용수시설. 읽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도지사는 이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런데 다만 단서 조항을 했어요. 단서 조항.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하는 거야. 이 소방용수시설은 뭐라고 했어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단서 조항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직감해야죠. 이제는. 읽어보니까 뭐래요?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어떤 법이 있는데 법에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얘기하는. 그때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항상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같이 가는데 여기서는 누구만 옵니까? 소방서장이에요. 네모 쳐놓으세요. 소방서장.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일반 수도업자가 무엇을 설치한대요? 소화전입니다. 소화전도 네모 쳐놓으세요.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용수시설 중에 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소화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씩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당연히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를 누가 하는 거였어요? 일반 수도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한 후에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소방서장에게 통지합니다.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지관리 또한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수도업자가 됩니다. 하나의 문장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에 정답을 만들었던 것은 1번을 정답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시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밑줄 쳐놓으세요.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실 여기 OX 문제가 여기가 있었는데요. OX 문제를 제가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OX 문제를 참조를 해가지고 문제를 냈던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된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정형화시키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 시험장을 볼 때는 2번 문제와 같은 부분 텍스트가 어때요? 상당히 길지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방용수시설에 있는 부분에 단서 조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당연히 뭐야? 소방용수시설에 관련 설치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만 일반 수도업자가 나왔을 때는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한 어떤 거에 대해서 소화전에 대해서는 어떻다?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겁니다.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통지하고. 근데 제가 OX 문제로 만들어놨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소화전을 소방 용수 시설로 바꿔놨던 거였습니다. 예전 책에는. 그러면 앞에 있는 전단도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하면서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법조문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알 것 같지만 그 단어 하나의 의미와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수도업자가 설치하는데 수도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소방용수시설이면 저수조와 급수탑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치는데 항상 이 소방서장은 누구랑 같이 다녀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랑 같이 다니는데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조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상당히 많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이 되잖아요. 4개월을 다시 공부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본을 듣게 되는 게 소방관계법규예요. 공부를 법조문을 보지 않고 핵심 정리를 보시는 분들 있죠? 우리 책에도 뒤에 핵심 정리가 있죠. 제가 절대 보지 말라고 하죠, 지금. 그거를 보는 순간 법조문을 안 보고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아예 읽지를 않아요. 자, 다음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2항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렇죠. 자, 보세요. 1항을 읽고 2항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 2항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항은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상 소화장치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비상 소화장치예요. 아, 그럼 이건 누가 설치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1항과 2항은 있어요? 2항은 비상 소화 장치가 되는데 비상 소화 장치는 누가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시 도지사가 어때요? 설치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방용수전은 뭐예요? 설치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상소화장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보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배웁니다. 화재 경계 지구라든지 시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뭐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는 소방정수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그래서 여러분들 재래시장에 가보면 이 비상소화장치가 입구에 가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거기다 밑줄.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면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하면 어디를 가서 우리는 바로 가야 돼요? 저 관계법규에 시행령 편을 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보셔도 되지만 뒤에 넘겨보세요. 36페이지가 됩니다. 36페이지 가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표시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박스를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박스로 쳐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자, 화재 경계지구 제2조 2에 보면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대상 지역은 1호 화재 경계지구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도지사. 당연히 2호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비상소화장치는 누가 설치해요?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 호에 대한 내용을 오답으로 만들려면 뭐로 만들겠어요? 소방청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오답이겠죠. 자, 화재경계 지구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시간 정도에 제가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3항에 보면 법조문 제10조 3항을 보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행령, 밑줄 쳐놓으세요. 행령으로 정한다. 자, 행령으로 정한다면 다시 우리는 본문을 보기 전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관계법규 뒤에 넘겨보세요. 관계법규 보면 제 6조는 뭐가 됩니까?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 됩니다. 제 7조는 뭐가 돼요? 소방용수시설과 지리조사가 됩니다. 이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된 위임 규정이 시행령에서는 하나가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한 2가지 정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큰 틀을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6조를 한번 봅시다.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을 보니 시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어때요? 별표 2의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별표 2 밑줄. 보기 좋게 딱 별표 2. 사망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 됩니다. 설치 기준 밑줄. 죄송합니다. 2항이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별표 3 밑줄. 별표 2와 별표 3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사망을 보면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7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가 나왔네요. 소방용수시설과 지리조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런 개념이에요.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 소방용수시설은 우리가 설치해요? 아니면 누가 설치해요? 시 도지사가 설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을 끌어갔어. 화재가 나서 출동했어. 근데 이 소방용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어떤 거? 소화전이나 저수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걸 찾는데 어리버리하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시민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만 왔어. 근데 소화전을 못 찾아. 왜?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자라고 하면 누가 되겠어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어떻습니까? 자주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자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 1회 이상이 됩니다. 월 1회 이상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지리조사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화재가 났는데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문영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 문영빌딩이 대체로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하는 일반적인 그 건축물의 개양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63빌딩이다 하면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문영빌딩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가요. 출동하러 가는데 우리가 저렇게 넓은 4차선, 8차선 도로를 이용할지 아니면 1차선 도로를 이용할지 이런 도로의 특성도 봐야 됩니다. 건축물의 위치를 놓고 보면 거기가 소방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도로의 폭입니다. 또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변에 토지의 고저예요. 눈이 됐다만이 왔어요. 소방차가 못 올라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출동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교통상황이에요. 출퇴근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어때요?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밀립니다. 교통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아셔야 되겠죠. 그 지리조사와 관련된 것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개, 포, 고, 교가 됩니다. 개포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 개포고. 저는 뻥입니다. 그래서 개포가 안 나왔어요. 건축물의 개항, 도로의 포,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교통 상황이 됩니다. 이 두 문자로 해서 개포고교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런 부분을 월 1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제 7조에 있는 겁니다. 1호, 2호에 있는 내용이 되고요. 사망에 보시면 그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 2와 별표 3이 나왔죠?
통상적으로 보려면 별표 2와 별표 3을 책 뒤에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왼쪽 표 여백에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별표 2 왼쪽에 가서 보시면 이게 시행령 별표 2, 3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 3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됐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별표 2와 3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